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12년도부터 이제 공익 활동을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 속에서 저에게도 이제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했다가 점차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은 성북청년시민회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공익 활동가의 이제 아름다운 사회적 협동조합인 동행에서 또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보통 저를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들을 수 있으면 협업 제안도 하기 쉽고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강의 같은 거를 의뢰받았을 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 많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력서를 보내고 온 참인데, 그럴 때 나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담고 있는가? 사실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노션이라는 툴을 저 개인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걸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 QR코드를 인식해 보시면 바로 저의 노션 포트폴리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노션이라는 툴이 이제 어째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었고 또 제가 이걸 쓰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딱 보았을 때 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앞서 제가 했던 설명 그 이상의 것들을 여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저는 제가 진행했던 강의나 워크숍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이게 가장 좀 많이 쓰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이제 노션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아서 나중에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지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노션이라는 것이 더 쉬운 연결,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0년부터 꾸준히 이 페이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 개인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익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 대해서 그래도 정보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저희 단체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비빌 언덕을 형상화한 이제 비와 빌이라는 캐릭터이고요. 세계관도 있어요. 성북이 굉장히 산이 많고 언덕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북이라는 그 북자가 저희는 좀 변방의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언덕을 좀 형상화했고, 이제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한 어떤 우정의 이미지를 이제 비와 빌이라는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북청년 시민회는 너와 나의 시민성을 깨우는 문제 해결 집단이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크게 지역성, 커뮤니티성, 당사자성의 세 가지의 가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밀고 있는 슬로건이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다면 점점점인데요. 전 점점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언제부턴가 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청년에게 있어서 환대란 좀 약간은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느껴졌던,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저희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상상 자체가 저희에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역에도 항상 쓰는 내용인데요. 2024년에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서울청년센터 성북이라는 센터를 위스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창업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것에서 당연히 이제 가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전부터도 저희는 임원 그리고 회원 중에 80% 이상이 다 청년 세대일 정도로 청년 당사자 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청년 단체라면 디지털에 강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부응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단체가
일하기 좋은 뭔가 협업의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그 청년단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업무 자료를 다 구글 드라이브에 동기화를 하고 뭐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기록, 인수인계 매뉴얼 같은 것들도 다 구글 시트로 이제 다 통일하고요. 회의 기록도 돌아가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독스 또는 노션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재택근무 관련해서도 이제 잘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빨리 도입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덕분에 이걸 빨리 도입한 저희한테 되게 많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희가 2020년 극 초반 거의 1월 정도부터 바로 뭐 방구석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랜선 집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교육이나 행사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당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성북 청년 공간이라는 청년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곳을 아예 스튜디오 형태로 꾸며가지고 저희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뭔가 협업을 하고 영상 기반으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도 깨달음이 많아졌는데 일단 육아하는 사람도 사실 청년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뭐 보편적이진 않았지만 니트 청년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이제 이런 보이는 라디오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상단에 저런 행사를 한 것인데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단체이기 때문에 다 스마트 기술에 사실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찍부터 경험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중장년 분들과 연결되는 기회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가서 저희가 랜선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지털 전환은 아마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미 잘하고 있던 단체에게 공익활동 IT 인프라 지원 사업이 왜 필요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사례 발표할 때 다들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낡은 노트북을 쓰고 있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정말 너무 기뻐하는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좀 슬퍼 보이는 광경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일치기로 출장을 가면서 KTX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인프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기기와 IT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한 중의적 의미로 이게 진짜 취득 자체 뭔가 대여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 정말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고 이걸 정말 생활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점에서 내 것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인적 인프라도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단체 내부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일하는 지역의 다른 협업 파트너들까지 같이 듣고 싶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교육이었고 그때 그냥 기억에 남는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었잖아요. 정말 꽤나 많은 돈을 주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진짜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근데 컴퓨터 PC에 있는 폴더를 동기화하지 않을 거면 구글을 왜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때까지는 계속 이게 마치 하나의 서버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다 만든 최종본만 거기다 올리고 최종본만 거기다 올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또 시민성과 민주주의를 또 추구하는 단체잖아요. 그렇게 완성된 것만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자칫 조직 내에서 어떤 위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무국장이니까 생각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입이 과연 거기에 올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초안부터 같이 공유를 해야 협업이지 완성된 거를 내라라고 하는 건 당신이 결제해 주는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셔서 동기화라는 거는 정말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구나, 태도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 후에는 초안부터 계속 다 동기화하는 그런 폴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협업에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경험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거면은 또 의미값이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활동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얻어진 어떤 배움들에 대해서 이제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사실 아카이빙이라는 말 자체입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아카이빙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카이브라는 거에 아주 근본적인 이제 취지, 원래 정의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보존 보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나 다음에 오는 사람,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원상태 그대로 보관을 해놓는 것, 특히 이제 기록에 대한 그런 보관을 하는 것을 보통 아카이브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카이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의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업무 폴더의 이제 폴더링인데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폴더링을 잘 해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굉장히 큰 업무의 이제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하고 있어서 사실 나에게 어떤 아카이빙이 필요하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새롭게 발견해낸 아카이빙의 의미는 사실은 전달이라는 의미도 있었더라고요. 이제 공익단체에게 아카이빙이란 사실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기록들, 아까 그 초안부터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맥락을 알 수도 없고 의미를 알 수도 없는 마치 버리기엔 아까운데 가지기에도 좀 별로인 그런 계륵 같은 그런 자료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이 업무 환경을 전환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활동 단체가 아카이빙이란 보존 보관의 의미 그리고 기록 전달의 의미 두 가지를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록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근데 이거는 보존 보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중에 인수인계를 한 4번 정도 거치고 나서 이 창립을 한 누구도 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이것에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의미와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션이라는 툴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션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맥락이 있어서 2020년부터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개발 기록, 로그를 기록하기 위한 툴로서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8개 국어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놀랍게도 그런데 영어 다음으로 도입된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한국어로 메일이 온 거예요. 이제 노션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기억을 메일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2020년 8월 11일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메일은 지우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노션은 이제 왜 이렇게 한국에서 폭발적인 사용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특히 이제 저같이 가진 자본은 많이 없고 예쁜 거에 투자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발자들이 시작한 거이기 때문에 일종의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더를 이제 디렉토리를 이렇게 촉촉촉촉 정렬을 할 때 이거에서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위 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자체가 되게 각 자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출발했는지를 관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인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당시에 한국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도게 전환을 하면서 기존 웹사이트들이 PC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예쁜데 모바일로 갔을 때 갑자기 깨져버리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노션은 애초부터 PC 모바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심지어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을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구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민주적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데 저희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노션도 마찬가지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고 밑줄 찍찍 돼지꼬리 땡땡인데 적당히 예쁘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예쁜 거를 시도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정말 미세하게 막 자간 조절하고 행간 조절하고 막 음영 넣고 근데 어렵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예쁘다. 적당히 이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한번 열린 공개 페이지를 쉽게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프로젝트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북청년 시민의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노션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경험인데 노션으로 지역혁신 청년 활동가라는 이제 활동가 청년들의 인터뷰 콘텐츠를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성북청년 시민의 홈페이지이고요. 도메인을 그냥 연결을 해놔가지고 비빌.co 이렇게 주소창에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노션을 처음 도입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은 바로 이 위에 올라가는 이 커버 이미지와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게 이렇게 아이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저희의 쇼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을 마치 포트폴리오처럼 보여드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북청년 시민회가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토글을 사용해서 쭉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연역을 그냥 다 넣어놓고 활동 아카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갤러리로 볼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표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아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왔던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카이브를 만들어 놔서요. 우리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눌러서 그 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노션의 페이지를 만들면서 홈페이지의 호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하게 되었고, 어디에 지원서를 넣을 때에도 꼭 홈페이지나 SNS 주소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웹 콘텐츠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기본은 이제 이렇고요. 아까 반응형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패드나 이런 비율로도 적용이 되고 이제 모바일 비율로도 적용이 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움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꾸미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21년도, 20년도 작업인데도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호스팅 비용을 내는 홈페이지였으면 거기에 돈을 끊는 순간 이게 404 이렇게 뜨면서 터졌을 거거든요. 근데 노션이라는 거는 일단 서버 자체가 노션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을 통해서 또 제작을 했었던 또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검은색으로도 넣고 흰색으로도 넣고 했는데 그건 노션의 기능은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기능 강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PC나 모바일에서 브라우저를 이렇게 딱 열면은 다크 모드를 할 수 있잖아요. 다크
다크 모드를 하면 다크가 되는 거고 밝게 모드를 하면 밝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이 또 그런 거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모종의 이유로 내 모바일 환경을 계속 다크 모드로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까만 이미지를 넣는다고 해서 다크 모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색깔 반전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노션은 그런 걸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제 세월호 10주기, 11주기를 보내면서 저희가 공적 애도의 쓸모라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 캠페인에서 사용된 이제 기억 발자국이라는 캠페인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QR코드를 만들어서 아예 포스터에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냥 구글 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만듦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었죠. 지도 같은 것도 다 삽입이 가능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핑 프로젝트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역의 중요한 명소들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구글 지도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 구글 지도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위에서 소개했었던 그 장소들을 하나씩 정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적당히 예쁘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직 알겠죠? 이 하나하나에 이걸 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음영은 못 넣나요? 하나하나 색깔은 못 넣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는 쉽게 가자.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가자. 이렇게. 그래서 색깔도 정해져 있거든요. 7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적당히 예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드와 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주고 싶은지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또 저희가 세상 공부 모임 아무나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자료를 되게 많이 이렇게 뭔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링크를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링크만 쭉 줄글로 써서 유통을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노션이 적당히 예쁜데 그 적당히 예쁜 거의 최대치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이런 이미지 요소를 다 만듭니다. 위에 커버 만들고 프로필 사진 부분 만들고 그리고 좀 이건 좀 변태 같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지 작업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노션 자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상상력을 더하다 보면 꽤 괜찮은 아카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했었던 어떤 포스터를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고 그 각 지역들의 이제 이 링크를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했던 캠페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청년 허브라든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라든지 사라진 곳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노션에서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기록 보관이라는 그런 아카이브의 원래 기능과 그리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기능까지 좀 담아보려고 했었던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션에서는 영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넣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활동 사례 공유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작한 어떤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오랫동안 좀 기록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션도 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필요한 어떤 자료 같은 것들도 담아두었습니다. 네, 성북 청년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성북청년시민회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덕분에 2020년도부터 계속 이제 노션 아카이브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트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노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에서 들어가서 또 하나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전 위치는 뭐였는지도 볼 수 있고 그 전 위치는 뭐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자료들이 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마지막 페이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계속 활용해서 각각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가지고 링크를 뿌린다고 해서 뭐 많이 보지 않잖아요. 정말 집착적인 분이 아니고서야 내 사진 있는지 봐야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분은 정말 10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릭의 횟수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은 딱 들어가면은 스크롤이 조금 뭐 길 수는 있어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보여드렸을 때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 다행히도 노션에는 AI도 굉장히 빠르게 탑재가 되었고 템플릿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형식의 어떤 템플릿이 있다면 그걸 먼저 기반 삼아서 조금씩 가공하는 형태로도 적당히 예쁜 페이지 잘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이제 노션 활용의 이제 핵심은 아카이브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팀 협업에 뭐 회의록을 기록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개발 로그를 기록해 놓는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은 좀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무궁무진한 활용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저희도 아카이브를 조금 쌍방향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했었던 활동에서 어떻게 아카이브를 사용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패들렛이라는 이제 툴을 사용해서 이건 노션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렇게 포스트잇 형태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했을 때에는 딱 의도가 명확하죠. 이거는 정말 각자에게 메모를 남긴다, 후기를 남긴다라는 거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거를 또 좀 정리된 글을 공유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션으로 저희는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서 좀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각자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 밑에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그 글마다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을 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계정부터 가지고 계시면 마치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에 글을 쓰면 거기에 댓글을 달듯이 그런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글마다 이렇게 좀 블록을 해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달 수도 있고 이 글 자체에 리플을 이렇게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마다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한 리플을 받으면서 서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이 프로젝트는 지금 끝났거든요. 11월 중순쯤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밤마다 놀랄 때가 갑자기 뭐야 이렇게 하고 깨면은 서로 댓글 달아놓고 다시 읽으니까 다시 좋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노션으로 공익단체 아카이빙 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 공유를 하러 왔지만 노션이 뭐 100% 무조건 추천이다 이렇게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션은 디자인이 중요한 조직, 새로움의 되게 수용적인 환경. 여러분들도 혹시 공익단체 IT 인프라 전환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컨설팅 받을 때 대표분들도 동의하신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자만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에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노션이라는 새로운 툴을 가지고 한번 뭔가 한 획을 그어보겠어라고 다 같이 동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는 아직 새로운 것까지 시도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야 라는 게 있다면 굳이 저는 노션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웹 아카이브의 굉장히 큰 맹점이 뭐냐면 한 번 만들어 놓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망가져 있어요. 어느 순간 뭐 이 이미지를 불러왔던 어떤 서버가 터져서 엑스박스가 떠 있을 수도 있고 노션에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무자가 있어야 하고요. 이미지나 영상으로 콘텐츠화할 게 되게 많다. 이럴 때 이제 사용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음성 작업을 더 많이 한다 하면 굳이 저는 노션?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비주얼적인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조직 내에 좀 많으면 좋다. 왜냐하면 노션이 기본적으로 좀 기반하고 있는 이제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너머의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노션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도 2개 이상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중요한 건 노션이라는 툴 자체가 아니라 노션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단체가 어떻게 보였으면 하는지, 우리 단체의 핵심 컬러는 무엇이고 핵심 슬로건은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들어갔으면 하는지 이걸 고민할 수 있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지를 남긴 그런 거를 고민할 수 있게 되고 토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딱 정말 노션을 지금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별명은 뭐라고 지을지,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프로필 사진은 뭘로 할지. 근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션이라는 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이버 블로그셔도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진짜 좀 잘해보자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잘해보자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툴을 활용해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실 동료분들께, 저 포함, 계속해서 이제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활용 이상으로 디지털 포용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요. 이제 여기 상단의 사진은 그 2020년도 정말 그 혼란기 때 어떻게든 제가 들고 있는 이 글이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계속 카메라 렌즈 앞으로 가가지고 제발 알아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되는. 근데 우리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스크린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의지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자꾸만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단체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근간에는 어떻게든 닿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시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하여서 연결을 되는 것은 사실은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에 초대할 것인가? 참여 초대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에게 참여 경험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나아가서 이것이 시민성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줌으로 회의할 때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툴과 관련 없이 회의가 생생할 수도 있고 정말 축 처지는 정적인 회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권한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노션이라는 툴을 제가 딱 가지고 갔을 때 저희 조직 내에서 제가 가장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시민회 말고 다른 조직에 있을 때였는데 제일 어렸거든요. 제가 이걸 담당을 맡음으로 인해서 저에게도 어떤 결정 권한이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움을 이제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움을 가지고 온 누군가, 뭐 뻔한 얘기지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온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밀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동 범위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저 그래서 노션 열심히 연습해서 울산에 당일치기로 이제 노션 강의하러 갔다 온 적도 있거든요.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내가 왜 자꾸
해외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롭게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도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받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무언가를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진짜 만나는 그 경험에 내가 집중하고자 다른 것들을 많이 이제 자동화하고 이제 간편하게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무언가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걸 수도 있다. 제가 예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간 만지고 행간 만지고 이럴 시간에 그냥 노션으로 해버리면 훨씬 시간을 줄어들고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시민회는 공론장을 계속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론장의 기본이 투명성이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그정의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공론장을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북청년 시민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2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 몇백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새로운 활동가들은 무엇 때문에 활동을 하는가를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고요. 여기에 따르면 활동가들이 말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문제의식에는 주체적 삶과 공동체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면접 참여자들이 이 면접은 이제 질적 인터뷰 참여자들이 오늘날 청년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관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활동가들의 시선에서 이 활동을 왜 계속 참여하고 있고 왜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지는 첫째, 상호 신뢰와 인정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안정과 안전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남, 연결,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 문화와 같이 추구를 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기반의 로컬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민사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담아내는 공동체를 지역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성북구라는 곳이 당연히 서울 안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로컬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대도시 안에서도 정말 그 이파리의 그 인맥처럼 곳곳에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만져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